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로 깨달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역시 시댁은 시댁일 뿐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라면 서로 잘 되기만을 빌어주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다 돋습니다. 저는 30 중반에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고,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 저 일 손대다가 다 적성에 안 맞아서 잠시 일을 쉬고 있었죠. 남편 집안이 좀 여유로운 집안이라 집안에서 지원을 해주니 자기가 일을 안 해도 크게 먹고 사는데 지정이 없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주말 등산 동호회에서였어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늘 일하느라 정신없고 피곤하다 보니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서 잠만 자고 다시 아침이 되면 출근해서 바쁘게 일만 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어느 순간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일상에 권태로움을 느껴서 취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제가 자도 계속 피곤해하는 게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죠. 그래서 운동이 될 만한 취미를 찾다가 등산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멀끔하게 생기긴 했고 어딘가 곱게 자란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무직이란 소리에 이게 옳지 않은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백수라는 색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제 삶이 충만한 기분이 드는 편이라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스스로 못 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남편은 성향이 아예 반대라고 할 수 있었죠. 남편은 조선시대로 치면 선달에 가까웠어요. 나름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은데 그냥 본인이 열심히 일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그날도 동호회에서 같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땅이 축축했기 때문에 다들 조심히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조금 습하긴 했지만 젖은 흙냄새를 좋아해서 저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했죠. 힘들었지만 상 정상을 찍고 쉼터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잠시 숨도 돌리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온 에너지바나 초코바, 커피 같은 걸 나눠 먹으면서 다들 수고 많았다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내려가요 하며 얘기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 본 일기예보에는 분명 비 소식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갑작스러운 폭우에 다들 당황했죠. 비 소식이 없던 날이라 우산이나 우비를 들고 온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명이서 우산을 나눠 쓰면서 빠르게 하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 그 남자분과 같이 우산을 쓰게 되었죠. 친목을 다지는 분위기인 동호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는 딱히 말을 섞어본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우산을 같이 쓰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산만 내려가기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도 걸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효준 씨랑은 대화한 적이 별로 없네요. 분명 일기예보엔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근데 비 소식도 없었는데 우산 챙겨오신 거예요?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등등의 가벼운 말을 부담 없이 건넸죠. 그분도 그동안 저랑만 친하지 않았다 뿐이지 나름 말솜씨도 있고 친화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했구나 반성하게 됐죠. 하산하는 내내 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등산 말고 다른 취미는 뭐냐? 평일엔 그럼 주로 뭐 하시냐? 배고픈데 혹시 좋아하는 음식은 있느냐 등등. 지금 생각하면 조금 호구조사 같기도 한 질문들을 많이 주고받았었습니다. 알고 보니 책 읽는 걸 좋아하고 평일에는 의외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러 다니는 섬세하고 착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똑같이 김치볶음밥을 제일 좋아한다길래 별 이유도 아닌데 괜히 반갑고 더 친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나름 말도 트고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진 채로 빗속을 뚫으며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좁은 길목이라 다들 조심히 건너고 있었죠.
바로 옆에는 계곡물이 잔뜩 불어나 폭포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나름대로 조심히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내딛었는데도 가방 무게 탓에 휘청거리고 흙바닥에 물기가 가득해서 그런지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물에 빠지나 싶었는데 옆에 계신 그분이 우산도 던진 채로 미끄러지는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깜짝 놀라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계곡에 빠져 죽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웠고, 동시에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이 저를 잡아준 아까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재생됐죠. 조심하세요. 많이 미끄러운 것 같네요. 하고 그 사람이 말하길래 제가 네, 그러게요. 아깐 가방 때문에 무게중심 잡기가 좀 힘들어서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춰서서 우산을 제게 건네더니 잠시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하는 겁니다. 저는 멍하니 우산을 받아들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더니 그분이 제 어깨에 걸쳐진 가방을 빼서 자기가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들 수 있다고, 효준 씨도 가방 무겁지 않냐 하니까 자긴 괜찮대요. 아까부터 힘들어하는 거 눈에 보여서 계속 눈에 밟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의 도움을 받아 위험했지만 다친 곳 없이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죠. 그 이후로 그분과 저는 조금 친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동호회 회원분들처럼 단순히 친구 같은 느낌보다는 서로에게 이성 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저희는 우연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의 성향도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그전에는 유기동물을 돌보는 일 말곤 관심 없어 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면서요. 자기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저처럼 열심히 살고 싶대요. 저보고 존경스럽다고,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고 하는데 괜히 쑥스러웠네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안 있어 한식 요리 자격증 같은 걸 따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자기는 요리하는 게 적성에 맞고 재미있는 것 같다면서요. 저도 늘 꿈 앞에서 방황하고 소극적인 남자친구의 모습만 봐오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기특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이 계속 잘 풀리고 있었고 돈도 착착 쌓이던 터라 슬슬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려나 걱정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어요. 서로 의견이 통해서 얼마 안 있어 저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을 안 하고도 문제없이 사는 걸 보고 집안이 조금 사나보다 생각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여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하나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아트갤러리를 하나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남자친구네 부모님 집에 방문했을 때 조금 주눅든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대학까지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지만 남자친구처럼 오래 방황하면서 일을 쉰다거나 하는 그럴 형편은 못 되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쉬운 그런 평범한 집안이요. 아니나 다를까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끝마치나 싶었는데 제게 오셔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나나 애아빠나 언젠가는 저 아이가 큰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굳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애아빠하는 회사 물려받아야 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난 내 아들을 열심히 내조할 수 있는 며느리를 원해요. 아가씨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고요. 아가씨가 혹시라도 일을 그만두면 모를까. 아니, 그렇다 쳐도 좀... 아무튼 아가씨한텐 미안해요. 내 말 잘 알아들었길 바래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한참 멍을 때렸어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 말은 명백한 반대 의사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 같은 여자 만나 결혼하게 되는 건 싫다는 반대 의사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을 억지로 그만둔다 하더라도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어쨌든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어쩌면 안 될 인연인가 보다. 그럼 하루라도 일찍 헤어지는 게 답이겠다 싶어서 그날부로 남자친구의 연락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혹시 자기 부모님 집에 간 날 무슨 소리 들었냐고요.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자기는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랑 결혼할 거라고 다 설득시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희 집 문에 대고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다 설득시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희 집 문에 대고 말한 뒤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현관문에 기대서 남자친구의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숨죽여 울면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뭘 설득하겠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이 불가능할 걸 알면서도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남자친구의 말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찾아와서는 그리움에 못 이겨 문을 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며 자기가 부모님을 다 설득했으니 앞으로 너 힘들게 하는 일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맹세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그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 없고 그냥 부모님 자식 안 하고 살겠다고 강하게 말했더군요. 그렇다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저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남편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창피를 준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도 딱히 자기 오빠가 누구랑 결혼하든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결혼도 했겠다. 남편은 그동안 저와 연애하는 동안 따놓은 조리사 자격증으로 레스토랑의 셰프로 취업했습니다. 처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시작하는 남편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시부모님의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남자가 부엌 일을 업으로 삼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큰일 할 거라고 믿고 가만 놔두니 집안 떨어지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우기질 않나, 협박에 못 이겨 결혼 허락해줬더니 이젠 천한 일을 하려는 거냐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요리사를 보고 천한 일이라니. 저런 부모님 아래서 바르게 자라준 남편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미래를 자기들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부모님한테 환멸을 느껴 한동안은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이모랑 엄마랑 오랜만에 만나 오전에 외출해서 카페에 앉아 얘기하는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이상하게 들릴 거 아는데 혹시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자른 것 좀 자기한테 택배로 보내줄 수 있냐요? 너무 뜬금없는 부탁에 그건 뭐에 쓰려고 부탁하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영험한 절에서 매년 가족들 다 잘 풀리라고 제를 지내는데 그때 쓰려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니도 자기 오빠랑 결혼했으니 이제 자기 가족이니 같이 운이 트이게 빌어주겠다면서요. 아무나 안 해주는 거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깨림칙했는데 이유를 듣고 나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같이 앉아있던 엄마와 이모가 전화를 끊은 저를 보고 궁금하다는 듯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서 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시누인데 자기한테 내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같은 것 좀 잘라서 보내달래. 이제 자기 식구 됐다고 운이 트이게 하는 죄를 지낼 때 쓸 거라나 봐. 엄마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근데 손발톱이라니 어쩐지 찜찜하다 하시는데 이모가 아무 말 없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마침 이모도 절에 오래 다녀 아는 보살님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아는 게 많겠다 싶어서 물어봤죠. 이모네 절에서도 사람 손발톱이나 머리카락 가지고 죄를 지내? 난 절에 잘 안 다녀서 모르잖아. 그런데 이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제사 지내는 곳도 있는데 그런 절은 보통 사이비 주술이야. 게다가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을 필요로 하는 거면 하면서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사이비 주술이라기에 괜히 무서워져 얼른 다음 말을 재촉하니 이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제사가 보통 사주나 센 사람의 길을 잔뜩 눌러놓으려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너 남편한테 가라군이 너한테 가거나
네 남편이 아플 일을 너가 대신 병으로 앓게 되거나 아니면 네가 타고난 운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이야. 이모가 하는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정리해보면 그냥 저주란 거잖아요. 신우이는 저한테 그런 저주를 내리려고 했다는 거고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모가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대신 제사도 지내주고 감사하다 했을 건데 너무 충격적이라 엄마와 이모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도 마침 휴무라 집에 있더라고요. 이걸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고민 끝에 말하기로 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놀라면서도 제 말을 100% 믿는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해했어요. 너무 믿기 힘든 얘기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친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플라스틱 네일팁을 손톱깎이로 자르고 천냥마트에서 산 앞머리 인조 가발을 조금 잘라서 제 손발톱이랑 머리카락인 것처럼 속이기로요. 남편도 아예 동조하진 않았지만 제가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 리도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신우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말했죠. 택배 말고 그냥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택배는 배송도 오래 걸리잖아요. 하고 순진한 척 말하니 바로 속은 것 같더라고요. 언니, 그럼 저 마침 엄마 집에 와 있는데 여기로 들고 와줄 수 있어요? 하고 신우이가 말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시어머니랑 둘이서 작당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남편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로 시부모님 댁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이 몰래 엿들을 수 있게요. 시부모님 댁에 가니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저를 따뜻하게 반기면서 잘 들고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투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들고 온 걸 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미리 아니까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아무렇지 않게 건네고 시어머니가 잠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소리를 지르면서 방에서 나오더군요. 쥐뿔도 없는 게 감히 나를 놀려? 하면서요.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면서 가짜 손톱과 머리카락을 던지더군요. 쓸데없이 기만 세가지고 네 기에 눌려 우리 아들이 번번이 큰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눌러놓을랬더니 어른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 이따위에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리고 제 머리칼을 부여잡더라고요. 마침 잘 왔다. 온 김에 머리카락이랑 손발톱 지금 내놓고 가. 눈을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하면서 시누이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니 합세해서 제 두 팔을 결박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저행해봐도 두 명은 못 당해내겠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급하게 들어와서 저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떼어놓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하고 묻길래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난 그래도 엄마랑 너 끝까지 믿었는데 이게 내 아내한테 할 짓이야 지금? 그랬더니 시누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난 아니야. 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란 말이야. 그리곤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겨우 말했습니다. 효준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네가 계속 얄궂은 일만 하면서 시간 허비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웃기지 마. 나 지금 하는 일이 제일 즐거워. 이게 뭐가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난 아내 운 뺏어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없어. 남편이 크게 화를 내니까 시어머니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좋아. 나 이제 엄마 아들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나랑 이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 방해하려 들어봐. 내 핸드폰에 지금 있었던 일, 이 사람한테 하려고 했던 짓 다 녹음돼 있어. 허튼 짓 했다간 이거 가지고 바로 경찰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아내 앞에 나타나지도 다신 연락하지도 마요. 그러고는 남편이 저를 부축해줘서 겨우 시부모님 댁을 떠났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강하게 경고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정말 연락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법은 무서웠던 걸까요? 아무튼 저는 아직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두렵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만약 그날 이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사연을 보내봤는데, 여러분은 부디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달라는 이런 요구를 들으시면 바로 무시하시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일이 잘 안 풀리길 바라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 다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